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9월 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1조 5천억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왔다 갔다 했지만 코스피는 일방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했네요. 그래서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제 상승을 크게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간의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좀 했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기간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특징을 좀 보면 어떤 한 세력이 매도를 하면 또 한 세력이 매수를 해주고요. 한 세력이 또 매수를 하면 또 매도를 하고, 아무튼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개인 투자자만 좀 이 코스피에서의 지분을 좀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100주 이상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부분에 상당히 이제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아주 많이 차익 실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기관이 이렇게 갑자기 또 크게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세를 끝내고 3일 연속 매수를 해줬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V자로 완벽하게 반등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23일부터 줄곧 상승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반등을 성공했고요. 지금 뭐 코스닥은 뭐 더할 말이 없네요. 네, 이미 뭐 전고점 라인을 또 전전 고점이라고 할까요? 그 라인을 돌파를 했고요. 하락을 시작한 지점까지, 네, 그 지점까지 뭐 단숨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 고점 라인을 형성하던 그 자리까지 왔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를 받쳐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계속 코스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금 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세력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좀 올렸다가 뭐 차익 실현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은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뭔가 확실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음봉이 끝나고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이 이제 받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선과 61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쭉 이렇게 환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부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증시 자체는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0년 국채 금리도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증시가 조금 안정화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은 많이 상승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증시 보도록,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21,3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외 가격은 뭐 150원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뭐 크게 거래량 없이 좀 증시 조정이 나오면서 두산중공업도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고요.
특히 기간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두산중공업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크게 일봉 먼저 보면 크게 뭐 걱정 없이 진행이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이미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고 이제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나왔고요. 이제는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선을 받쳐주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요쯤에서 이제 21선 한번 받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21선이 꺾이면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는 두산중공업은 이제 내려가는 하락 추세는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그런 길을 만든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21선과 61선이 모이는 지점, 그 지점에서 이제 크게 한번 반등을 한번 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여러 번 벽을 터치하다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한 78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고요. 뭐 크게 많이 터지진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고 양봉의 뭐 절반 정도를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내일은 이제 21선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이 정도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000원 정도의 그 흐름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뭐 며칠 더 움직일 것 같고요. 원자력에 대한 추가 소식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이전에 이제 이런 흐름이다. 네,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수렴 패턴을 그리고 이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증시가 계속 좋지 않아서 좀 다 같이 내린다면 이런 식으로 뭐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자리를 또 봐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증시가 지금 분위기도 좀 안정화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지금 분위기를 보아서는 좀 반등의 무게를 좀 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움직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주봉도 2주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아주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제 N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올라갈 것인지 일단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좀 올라갔고요. 이번 주는 좀 잘 마무리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193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간이 좀 뭐 매수를 좀 했네요. 2200주 정도면 뭐 크게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늘 아니죠. 코스피를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기간 투자자는 오히려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는 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투신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분위기.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세력이 확실히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지금 자리를 좀 잡아서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연기금이 지금 지분율이 5%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뭐 8%대까지도 이렇게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또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매도를 차익 실현 물량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전체적인 움직임은 모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면서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두산중공업의 주된 세력은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매도 잔고가 이제 감소를 좀 계속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아주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75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잔고가 이제 뭐 요 정도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죠? 370만 주대에서. 그래서 크게는 이제 500만 주에서 370만 주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매도 거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또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또 늘어나면서 잔고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주의 깊게 볼 예정이고요. 대차 잔고 또한 지금 최근에 같이 늘어나는 모습이어서 조금 이제 아쉽긴 합니다.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좀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체결이 좀 많이 되었네요. 300만 주 정도 되었고 상환이 80만 주 정도 되었는데요. 대차 잔고가 지금 최근 3일 동안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이전에 감소를 시작했던 그 지점 5천만 주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대차 잔고가 최근에 또 뭔가 급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200만 주 정도씩.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그 공매도 거래인지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190만 주 매도를 했다가 오늘 당일은 이제 220만 주로 잡혔고요. 어제도 80만 주 추정이었지만 180만 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4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좀 했고요. 보유율 자체는 9.49%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두산중공업을 뭔가 급하게 좀 올리겠다라는 뭔가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하락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V자로 두산중공업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이제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에 다시 한번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좀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원래는 이제 올해 하반기 말 정도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목표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이 흐름 자체를 깨버리는 이 음봉 이런 게 나온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이 19,400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는지 121선 라인을 지켜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분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대로 올라가면 그냥 뭐 지켜보시고 남은 돈은 나중에 뭐 다른 종목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비상을 대비해서 좀 남겨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지금 뭐 조금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계속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길게 보고 갈 종목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기관 투자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대차 잔고가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크게 두산중공업에 대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오늘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식이었는데요. 어제 제가 다른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의 폐연료병 처리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이 탈원전도 이 폐연료봉이죠. 이 원자력을 돌리고 나면 이 폐연료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을 더 늘리게 되면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 지역에 이걸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가불론박이 심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과 지진이 났을 때
원자력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좀 탈원전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폐연료봉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것도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자력은 좀 더 안전한 그런 친환경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이 좀 그 뭐죠,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못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기술이 나오면서 원자력에 대한 그런 확대의 길을 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형 원자로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나오죠.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핵연료를 4세대 원전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년간 쌓아만 두던 폐연료봉 1만 7천여 톤을 처리할 길이 처음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원자력 시장이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앞으로의 그 두산중공업의 세계적인 원전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게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분명히 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내일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좋은 장으로 뵀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